그럼 여기에서 워치리스트, 블랙리스트 다 좋은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것이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워치리스트, 블랙리스트가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여러분의 금융 거래를 하는데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무릎을 탁 치실 것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분의 지갑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할 때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신분증을 제출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거래 목적까지 말씀하셔야 되고 이것이 KYC라고 불리는 겁니다. Know Your Customer라고 고객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래를 요청하는 고객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시스템에 넣으면은 금융기관에 있는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와 자동적으로 매칭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름이 오팍 리스트에 있는 이름과 매치되면 시스템에서 띵 하고 소리가 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증과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매치된 리스트는 준법감시부에 가서 검토를 받게 되는데 요즘은 AI가 워낙 발달돼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AI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워치리스트나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은 길동홍이라고 쳐도 AI가 감지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이것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거래 거절이 됩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계좌를 오픈하고 또는 가상 거래소에 계좌를 오픈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돈이 입금됩니다. 이때 또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AI의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AI가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계속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입출금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 또는 2억 큰 돈이 입출금이 일어나면은 AI 시스템에서 워닝을 보냅니다. 이 워닝을 가지고 담당자는 이 거래 고객이 이상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상화폐 지갑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아까 말씀드렸던 토네이도 캐시처럼 익명 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 송금이 된다. 그러면 바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거는 이미 등록된 자금 세탁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스토리잖아 하고 감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은 거래가 발생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동결, 거래 중지, 거래 자동 차단, 더 나아가서는 자산 동결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AI를 통해서 이상 거래로 발견되면은 이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원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AI 베이스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직원에 의해서 발견된 의심 거래는 검토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심 거래라고 보고된 내역들이 의심 거래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토를 하여 이상 없음으로 판단을 또 내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도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넣어놓은 것이라 반복해서 이런 거래가 지속돼서 의심 거래가 잘못 보고가 된다면 당사자들은 자기의 거래들이 잘못 금융정보원에 분석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는 똑같은 거래가 정상 거래고 판단되면 여기에도 또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해서 의심 거래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도 금융기관 내에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검토하는 준법감시부의 통제를 받은 후에 절차에 따라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금 세탁에서 관리되고 있는 워치리스트, 블랙리스트는 금융거래의 눈입니다.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이름이 리스트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거래할 때 AI 베이스가 입출금 거래 형태를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면은 의심 거래로 금융정보원에 보고되고 필요하면은
자산 동결이 되고 필요시 거래 정지가 되고 반복적으로 정상이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해서 이런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이 자금 세탁 관련 리스트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좌, 모든 지갑이 감시의 대상입니다. 이래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 오픈하기도 쉽지 않고 거래소 등록도 쉽지 않고 빡센 것이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이더리움 지갑 탈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탈취를 하였고 이 탈취를 어떻게 추적하였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